마늘 두부조림. 사실 네. 마늘과 두부는 항시 집에 있는 재료긴 한데 이 두 개의 조합은 좀 약간은 새로워요. 아, 새롭다고요? 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도. 예, 어제 깜짝 놀랐기 때문에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지. 자, 네. 그러면 이제 마늘하고 두부 손질해봐야 되는데. 네. 두부 같은 경우에는 네? 소금을 살짝 뿌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요? 네, 그래야만 두부가 단단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살짝 뿌려두시고요. 약간의 밑간도 되겠죠, 선생님? 그럼요, 당연하죠. 해주시고요. 마늘은 그냥 통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예? 두부 좀 썰죠. 그럼 두부를 썰고 가야죠, 선생님. 네, 두부를 썰어서 준비를 하는데 예? 두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살짝 으깨지고 있어요. 예. 근데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두부는 약간 도톰하게 들어가네요, 선생님. 네, 두부는 너무 작지 않게. 예? 그래야 두부의 식감이 살아서요. 맛있는 약간 거를. 마파두부의 모양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이렇게 썰어 두시는 겁니다. 약간 사각형 네네. 모양으로. 두부도 마찬가지로 신선한 걸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먼저 두부를 졸이기 전에 마늘도 메인 재료잖아요. 네. 마늘을 넣고 좀 구워서 향을 낼 거예요. 넣어주세요. 이 마늘을 오래 볶나요, 선생님? 마늘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먼저 좀 넣고 네. 조금 이렇게 익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굽거나 잘 예. 볶으면 어떤 이렇게 부드럽게 밤 같은 맛도 나고. 그럼요. 매운맛이 다 날아가면서. 또 이 구운 마늘에 한번 빠지면 또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럼요. 사실 오늘 이 두부조림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얼마 안 돼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오늘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마늘에, 부추에, 그러게요. 고단백 두부까지. 그러게.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오늘. 마늘 이렇게 또 통으로 굽는 거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죠? 마늘 기름이 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약간 마늘 기름도 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늘 향을 두부에 고스란히 다 넣어줄 겁니다. 오. 네. 잘 뒤집어가면서 마늘을 노릇하게 구워주셔야 돼요. 아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전분하고 지금 마늘하고 두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네.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 부추, 두부, 마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나는 게 너무 예뻐요, 선생님. 이거는 색깔을 잘 내주셔야 돼요. 노릇노릇. 야, 먹음직스럽네요. 네, 자, 이렇게 싹 구워주십니다. 네. 자, 구워주시고요. 마늘에서 갈색이 나기 시작을 하면 예. 그때 두부를 살짝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기름이 좀 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돼요, 광희 씨도. 선생님, 네. 지금 마늘을 네. 같이 굽고 있어요, 옆에서. 그럼요. 마늘 기름에 지금. 그럼요. 이래야 마늘 향이 두부에 밴니다. 예. 이렇게. 선생님, 근데 이렇게 두부를 한번 구워서 넣는 이유는 뭐예요? 두부를 지금 한번 먼저 구워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이 구워주게 되면은 두부가 노릇하게 되면서 겉면이 코팅이 돼요. 맞아요, 딱딱해지죠? 그렇죠. 그럼 두부 안은 촉촉하고 겉은 네. 바삭한 그런 조림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기름도 생각보다 넉넉하게 들어가줘요, 좀. 네. 맞아요, 두부 요리할 때 사실 두부 요리 이렇게 예쁘게 썰어서 넣는데 두부가 다 으스러져가지고 그치. 물론 먹을 순 있지만 맞아요. 예. 이게 두부를 포슬포슬하게 먹고 싶은데 다 으스러져가지고. 또 두부는 꼭 부침용 두부로 찌개용 두부가 아니라 부침용 두부로 해주시고요. 네. 이때도 두부에 소금 간 살짝 해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두부 많이 부쳐 먹잖아요. 네. 근데 그 부쳐 먹는 두부에 부추하고 그리고 고추하고 마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레몬즙이랑 꿀로 약간의 그 달짝 새콤달콤한 그런 맛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늘하고 지금 달콤달콤이 어울릴까요? 당연하죠. 그 섭섭한 말씀.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구워주면 선생님 네. 어디에 들어가서 들고 흔들어도 두부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부가 굉장히 그 탄력 있는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두부는 사실 아주 단단한 두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없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늘도 타지 않게 네. 두부 색깔이랑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노릇노릇한 색깔이 나왔으면 그때 요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재료들요. 예, 다 넣어주시는 부추하고 거예요. 예. 부추는 이따가 장식할 거 빼고는 좀 남겨둘게요. 네. 야, 너무 예쁜데요, 선생님? 그리고 고추도 매운맛이 고추도? 조금 나와야 되니까 고추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도 너무 간단하고. 그죠? 자, 근데 이제 양념은 언제 넣어요, 선생님? 양념은 이렇게 해서 부추가 살짝 익어났을 때 네. 그때 이제 양념을 부어주시면 여기다가요? 네. 이게 다예요, 선생님? 네, 다예요 이게. 선생님 지금 아니 우리 두부는 항상 간장이랑 고추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유러피안 두부조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큰일 났네. 내가 오늘 초반에 오프닝에 어머니 마음을 저격한다 그랬는데 이게. 레몬즙 살짝 넣어주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레몬즙이랑 식초를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들어가는 게 없는데요. 꿀.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아까 저희가 준비했던 소금 후추 간은 조금 해야겠죠? 그럼요. 야, 사실 두부를 이렇게 연한 양념으로 해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강하게만 해주셨죠. 예.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걱정되는데요. 지금 통후추를 지금 빻고 있어요. 네, 통후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빻아서 예. 쭉. 이렇게 통으로 먹는 게 더 매력적일 때가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네. 살짝 졸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기호에 따라서 뭐 견과류라든지 예? 뭐 건포도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샐러드 채소 같은 거 살짝 올려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소금 간 살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금 간. 네. 이렇게 간 해주시고요. 네. 이제 접시에 담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럼 완성 접시를 가져와 볼게요. 더 이상 넣을 거 없죠, 선생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야, 근데 향은 뭔가가 드레싱 향 있잖아요. 네. 달콤한 상큼한 향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나는데 마늘하고 두부를 네. 또 부추를 그런 약간 소스와 먹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지금. 네. 아니, 저도 이 요리를 한번 해보면서요. 네.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 이런 맛이 두부에서 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이 밥 반찬을 이렇게 해 먹으면 되게 조금 더 건강하면서도 담백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맛있을까 걱정돼요. 걱정이 된다고요? 맛있을까봐? 예. 엄청 맛있어요. 두부는 진짜 부서지지도 않았고 지금. 그럼요. 확실히 저희가 이제 한번 굽고 들어가서 그런지.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견과류. 땅콩, 아몬드 다 괜찮습니다. 견과류 듬뿍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네. 뭐 있으면 뿌려주셔도 되고요. 없으면 안 뿌려주셔도 됩니다. 살짝 샐러드 올려서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마늘 두부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에 숙주 새우 무침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이 새우 무침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독특해요. 약간 중화풍 느낌도 살짝 납니다. 이번에는. 약간 중화풍 느낌이. 네. 제가 어느 정도 예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채소 써는 크기에 따라서도 음식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는 아니고 가로로 썰도록 할게요. 네. 채로 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근을 써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단단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칼이 잘못 들어가서 손을 비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들도 당근은 급하게 썰지 않는 편이에요. 오이도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이 한번 옆에 썰어볼까요, 그러면? 네네. 칼질이 얼마나 늘었나 볼까요? 조심해야 돼요. 자, 보이면 광희씨 칼을 끝부분을 쓰는 것보다 이쪽 부분을 쓰는 게 더 편해요. 칼 중간 쓰기가. 쪽이요? 그러면 힘이 덜 들어가. 진짜로. 그죠? 오이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썰려요, 선생님. 오이 같은 경우에는 마음 놓고 써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오이도 마찬가지로 얇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도 썰어줄게요. 저기 보시면 설탕물, 제가 레몬즙 담가놓은 설탕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좀 주시겠어요? 네, 제가 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거 사과 같은 경우에도 반 정도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당근하고 오이하고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얇게. 자, 이렇게 해서 사과, 당근, 오이까지 썰어주셨으면은 사과, 당근, 오이는 레몬즙 짜놓은 물이 있습니다. 식초 약간이랑 여기다가 담가주셔야만 생기를 살려서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레몬즙 살짝 짜놓은 물이에요. 네네네. 여기다가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담가볼까요? 네. 이렇게 섞어서 넣어도 되나요?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담가두는 이유는 뭐예요? 담가두는 이유는 이 사과라든지 뭐 오이 같은 것들이 더욱더 아삭함을 유지하기 위해서고요. 특히 사과의 갈변을 막기 위해서 레몬즙 짜놓은 물이나 식초물에 살짝 담궈두시면 아주 좋은 겁니다. 물론 그냥 사과를 먹을 수 있지만 색깔이 칙칙해지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가만히 둘게요. 더 주시고요. 이번엔 새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선생님, 새우 손질이 굉장히 어렵다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치. 새우 손질 쉽지 않아요, 사실은. 보시면 새우가 이렇게 통째로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익히지 않은 새우는 또 아파요. 다치면 이렇게.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사실은 이 뿔 부분은 손으로 부러뜨려 주시는 게 좋아요. 미리. 그러게요. 미리. 예. 그리고 오늘 요리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을 떼줄게요. 이렇게. 떼버리겠습니다. 뭐 원하시는 분들은 뭐 써주셔도 되고요. 이 껍질은 이렇게 맨 밑에 부분을 자꾸 벗겨주시는 거예요. 바닥에 놓고. 이런 식으로. 만약 바닥에 놓고 하지 않으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꼬리를 잡고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놓고 살짝 벗겨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벗겨집니다. 머리 부분은 살려주셔도 되고요. 떼어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선생님? 다음에는 칼집을 내주셔야 돼요. 칼집을? 네, 칼집을 내주시는데. 이렇게 하고. 선생님. 이렇게 마디마디로 해가지고 쉽게끔. 요즘 어려우면 요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참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왜냐면 지금 칼집을 내주는 거는 저희 그 버터플라이라고 해갖고 나비 모양으로 날개처럼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가로 칼집을 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썰면 그 안에 내장도 제거를 못 합니다. 내장이 다 끊어져서. 세상에. 칼집을 이렇게 가로로 넣습니다. 가로로 넣고 쇽쇽쇽쇽쇽쇽 이렇게. 그러면 내장까지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내장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이렇게 손질한 새우는요. 끓는 물에 데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데치는 것도 뭐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뭐 간단합니다. 일단 데치기 전에 잠깐 사가다 놨던 물 있죠? 여기 설탕 조금만 넣어주시겠어요? 설탕을 살짝. 여기다가요? 이렇게 하면은 사과의 당도도 더 살아나요. 너무 많이 말고요. 약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약간만 넣고. 자, 끓고 있는 물에다가 손질한 새우를 전부 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새우 넣을게요. 이렇게. 아무래도 껍질을 벗긴 거기 때문에 아주 금방 익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 간을 항상 살짝 해주셔야만 얘네들이 색깔이 더 붉으스름한 색깔이 더 살아납니다. 예쁘게. 자, 이렇게 넣고 살짝 끓여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으로 갈랐기 때문에 익는데도 더 면적이 넓어서 빨리 익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잘 익고 있어요, 선생님. 잘 익고 있긴 한데 지금 이게 강희 씨 거예요. 들어워. 이게 뭐가 나오잖아요, 막. 까맣게 그냥.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까맣게 다 보이고. 네네네.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선생님 거 어떻게 돼 있는데요? 자, 제 거 보실래요? 제 거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네. 모양도 이쁘게 잡혔죠? 세상에 내 건 이렇게 아주 까만 게 다 나와가지고 이거 봐. 세상에. 자, 그건 강희 씨가 먹는 거예요.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살짝 이건 걷어줄게요. 이 채로 건져주셔야만 새우 때문에 남아있는 불순물들까지 같이 건져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건져두고요. 숙주는 이 새우 데친물에다가 바로 데쳐주시면 이 새우 향까지 그냥 숙주에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새우 향이 여기 담기도록.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채에다가 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물에서 살짝 삶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살짝만. 이런 식으로. 그 새우의 고소한 그 향들이 들어가겠어요, 선생님. 그럼요. 새우의 향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넣고 숙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데쳐주셔야 돼요. 너무 잠깐 데쳐주시면 물론 아삭하긴 한데 이 숙주의 비릿한 향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넣고 끓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초, 30초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끓는 물에서 끓어오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국물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끓여도 맛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약간 고소한 향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럼요. 고소한 새우 향이 올라오죠. 그리고 숙주라든지 콩나물류가 이 끓는 물에 들어갔을 때는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뚜껑을 덮거나 뚜껑을 덮고 끓이다 열거나 하시게 되면은 비린 맛이 올라와요. 하나 정도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식감이 나면 꺼내면 되나요? 아삭아삭 소리가 날 때. 그때 뜰채를 다시 씹어주시고 비린 맛은 제거되고 아삭한 식감이 날 때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쳐주신 숙주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 바로 담갔다 빼주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찬물을 준비해드릴게요. 좋아요. 이렇게 찬물에 담갔다 빼주시면 아삭한 맛이 더욱더 살아나죠. 그리고 아까보다는 숨이 조금 죽었네요. 그럼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숙주는 이렇게 살짝 투명한 색깔이 나와야만 잘 익은 겁니다. 선생님. 이제는
이 숙제에 어울릴 만한 소스가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사과하고 이렇게 있고 새우 네. 있고 다 다른 요리 같아요. 그죠. 이걸 잡을 만한 소스 뭐가 있을까요? 있죠. 오늘 제가 요 맛을 잡기 위해서 준비한 소스는요, 바로 네? 연교자로 만드는 드레싱 소스입니다. 야, 제가 연교자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아, 그래요? 왜냐면 코를 쏘는 그런 소스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톡 쏘게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이거 입맛 없으신 분들 이거 드시면은 그냥 요런 게 사실 연교자가 그렇죠. 잘 먹으면 맛있거든요. 아, 그럼요. 여기에 레몬즙 네.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맛술 종류까지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럼 뭐예요? 이거는 맛술입니다. 맛술이요? 네, 해산물 요리이기 때문에 맛술 살짝 넣어주시고 꿀이에요. 꿀 넣고. 꿀 참 좋아하세요. 그럼요. 꿀, 뭐 올리고당 이런 것들 설탕 대신에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후추 살짝, 네. 소금 약간. 겨자 소스는 더 넣어주세요. 아, 그래요? 예. 좋아요, 이런 거? 예. 어떤 맛이라고 상상하시면 되시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중국집에서 양장피 드셔보셨죠? 예. 양장피 소스라고 보시면 엄청 쏠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이런 맛이 또 가끔은 그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항상. 오, 코에서 바람이 확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10초 정도 넣고요. 강하게 가죠? 네.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소스가 완성된 거죠? 네, 완성입니다. 볼에다가 넣고 식재료들이랑 함께 버무려 주시면 되는 같이. 거예요. 네, 자, 새우는 다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숙주는 한 반 정도만 넣을게요. 자, 물기는 잘 털어주셔야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사과에서 아삭아삭 소리 나는 거 들리세요? 예. 이렇게. 요건 약간 샐러드의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여기에 바로 이 겨자 소스, 겨자 네. 드레싱이 들어가면서 좋아요. 야. 이렇게 넣고 살짝 버무려 맛있겠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땅콩가루 좀 있을 예. 거예요. 이런데도 땅콩가루 또 빠지면 서운하죠. 근데 요건 약간 샐러드예요. 반찬이에요. 맛있겠다. 근데 사실 매우 크게 들어가는 건 없지만 정말 칼로리도 높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하죠. 소금 약간만 쳐주시면 돼요. 소금 간을.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완성돼서 한번 담아볼게요. 네. 완성되면 담을 때도 넣어서 정말 샐러드처럼 간단하게 정말 아유, 그럼요. 여기 되면 배는 너무 고픈데 이제 또 포만감은 있게 먹고 싶고 그럴 때 네. 이거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이 오늘 만들 요 반찬은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밥 반찬으로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면 요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오, 그러게요. 예, 우동. 예? 소면도 어울릴 것 같고요. 아, 그럼요. 겨자 소스를 당연히 좋아하니까 뿌려줘야지. 괜찮겠어요? 네. 자, 그 땅콩가루 좀 더 뿌려주죠, 우리. 네. 자, 이렇게 쓱. 땅콩가루 뿌려주시면 예. 네, 오늘의 요리죠. 마늘두부 조림과 숙주새우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큼하고 맛있는 새우 숙주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팽팽한 새우가 일품 숙주 새우 무침 맛있게 손질하는 방법 대공개. 새우는 마디마디 칼집을 내면 내장이 제거 안 되고 모양도 울퉁불퉁해요. 그럼 어떻게 손질해야 할까요? 가로로 한 번에 칼집을 내는 게 깔끔한 비결. 내장도 쏙 쉽게 제거돼요. 한눈에도 차이가 나죠? 탱글탱글 새우의 맛이 살아있는 숙주 새우 무침을 만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